포화 상태와 포화 수증기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의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만큼 수증기가 들어있어 더 이상 수증기의 양이 늘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림을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비커에 물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합니다. 공기 중으로. 자, 컵 속에 물을 가만히 어항에 물을 놓고 있으면 며칠 지난 뒤에 어항에 물이 줄어듭니다. 그건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증발합니다. 증발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의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네, 이게 증발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증발만 일어나느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시 여기 와서 우연히 부딪혔다가 물에 잡히게 됩니다. 다시 들어가는 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응결량이라고 합니다. 응결량. 그래서 증발과 응결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공기가 되면 어떤 온도에서 이제 계속 증발이 일어나느냐? 계속 증발이 일어나다 보면은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아집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즉 어항 속에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자, 이렇게 포자는 배부를 포자입니다. 더 이상 증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증발량과 응결량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하는데, 이 포화 상태란 말이 지금 나와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가로 세로 1m, 높이 1m가 뭐예요? 1세제곱미터죠. 그 1세제곱미터 속에 1세제곱미터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g으로 나타내면 그걸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요. 자, 포화 수증기량을 나타내는 것 실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자, 온도가 10도씨일 때는 약 7.6g의 수증기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있는 거죠. 자, 15도씨일 때는 10.6g입니다. 20도씨일 때는 14.7g, 25도씨일 때는 20g, 30도씨일 때는 27.1g이에요. 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비례한 건 아니고요. 자, 비례한 건 아니에요. 정비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러한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비례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온도가 증가할수록 수증기량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방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곡선, 요것을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포화 상태. 그러면 지금 현재 점 A처럼 25도씨인데 25도씨는 여기가 포화 상태인데 아직 여기 도달을 못했어요. 자, 이런 것을 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불포화 상태.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여기를 과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과포화 상태. 자, 여기가 불포화 상태, 그래프 아래쪽은 불포화 상태, 그래프 위쪽은 과포화 상태. 자, 그 다음 포화 상태는 그래프에 해당되는 거고 불포화 상태는 그래프 아래에 해당된다고 그랬고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합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는 거죠.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자,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이 공기는 포화 상태인데, 자,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빨래가 더 이상 마르지 않습니다. 빨래가. 자, 이런 걸 우리는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포자가 배부를 포자입니다. 자, 우리가 밥을 있는 대로 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우리 4교시가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배가 고프다. 이 상태가 불포화 상태입니다. 공기가 배가 고프면 불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빨래가 잘 마릅니다. 빨래가 증발이 일어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과포화 상태는 사실상 없습니다. 응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건 특수한 실험 상태 또는 지구에서 보면은 아주 높은 상태, 아주 높은 곳에서 과포화 상태가 나는데 이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름. 응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응결이란 앞서 말했는데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합니다. 자, 맑은 날 새벽 풀잎에 맺힌 이슬. 그 다음에 엄마가 여름에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 수고했네, 우리 딸 수고했네 그러면서 캔 음료수를 냉장고에서 끓여줍니다. 자, 잠시 옷 벗고 왔더니 샤워 갔더니 음료수 캔 깡통에 물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자, 이게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응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응결이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 물방울 배는 현상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증발과 응결이 있는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응결 현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에서 구름이 생기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냉각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응결 현상이고요.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맺히는 거, 이제 금방 말했고요. 찬 음료수 병의 표면에 물방울을 맺히는 거 말했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더니 목욕탕 안에 거울이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거 목욕탕 안에 있던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 응결이 되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 위에 안개가 생기는 거. 자, 이게 응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했던 포화 수증기량 곡선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온도 30도씨였어요. 현재 온도가 30도씨였는데 이 30도씨일 때 14.7이었어요. 수증기가 14.7이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이 점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온도를 낮춰 보세요. 온도를 낮췄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와서 20도씨가 되면 어떻냐?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가 이쪽으로 온도를 낮췄더니 갑자기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결이. 자, 그 다음에 온도를 더 낮춰버렸습니다. 언제까지? 10도까지. 자, 여기서는 불포화 상태였는데 온도를 20도로 낮추니까 14.7이 됐죠? 근데 온도를 더 낮췄어요. 10도씨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0도씨에는 수증기가 7.3g만 포함하고 있거든요. 포화 상태가. 그러면 14.7에서 7.3을 빼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응결이 됩니다. 응결량이 됩니다. 현재의 수증기량 빼기 냉각된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이것을 응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포화 상태였던 공기를 냉각시키고 온도를 낮추고 더 온도를 낮추면, 자, 이렇게 해서 응결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프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슬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슬점이란 이제 금방 그래프로 설명을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포화 상태가 되는 거 있었죠. 자, 그래서 이슬점이란 공기 중의 수증기의 양이 포화 수증기량과 같아지는 온도.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이 포함될수록 이슬점은 높아진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게 포함될수록 이슬점은 낮아진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른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방 설명했던 그 그래프하고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자, 현재 24도씨인데요. 불포화 상태였어요. 왜? 포화 수증기량 곡선의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기를 10도씨로 냉각시켰어요. 그랬더니 포화 상태가 됐어요. 자, 불포화 상태인 공기를 포화 상태로 되려면 온도를 낮추면 된다 그랬죠. 온도가 24도에서 10도로 낮춰졌네요.
그래서 포화 수증기랑 곡선과 만났을 때 다시 이렇게 온도를 내려가 보세요. 이 10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슬점이 되겠습니다. 이슬점. 자, 그러면은 같은 온도 24도에서 수증기량이 좀 더 많습니다. 이 점,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점. 자, 이 점을 다시 냉각시켰더니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슬점이 약 15도 정도 되겠네요. 15도. 이렇게. 자, 그래서 온도를 낮췄을 때 포화 수증기량의 곡선과 만났을 때 바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온도를 보면은 그때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부릅니다. 이슬점 온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슬점. 자, 이렇게 여기 온도를 이슬점. 자, 여기에서 24도에서 이 수증기는 불포화 상태인데 이렇게 됐더니 포화 상태가 됐죠. 포화 상태일 때의 온도, 이걸 이슬점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아직 설명이 불충분하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슬점이란 다시 공기 중의 수증기의 양이 포화 수증기와 같아지는 온도니까 온도를 냉각시키면 됩니다. 자, 현재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이슬점에서의 포화 수증기량과 같다. 포화 상태가 이슬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공기 중에서 수증기가 많이 포함될수록 이슬점은 높아졌죠. 네. 공기 중에 수증기가 적게 포함될수록 이슬점은 낮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슬점보다 더 온도를 낮췄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응결량이 됩니다. 응결이 돼서 진짜 물방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증기량에서 냉각된 기온에서의 포화 수증기를 빼면 그 값이 바로 응결량이 되겠습니다. 칠판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하셨습니다.